SK호크스 선수단의 집단 감염이 가족과 지인으로 확산됐습니다. 10명이 넘는 선수단이 청주의 한 식당을 이용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SK호크스발 코로나 확산으로 도내 학교 운동부도 비상입니다. 거리를 두고 개인 위주로 훈련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경찰과 협의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주시의 대청호 일대 부실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연고 SK호크스 남자 핸드볼팀 관련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수 가족과 지인들 중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를 받는 게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선수단 집단 감염 후 일제 진단 검사를 받은 SK하이닉스 직원은 모두 1,000명 정도로 이 중 86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100명 정도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으로 감염이 확산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부분입니다. 한 30대 선수의 20대 배우자와 10대 미만 자녀 2명 등 일가족 3명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 2명은 복대동의 한 어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돼 이틀간 휴원 조치와 함께 학생 등 28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도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30대 교직원 1명이 지난 19일 SK호크스 선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학생 관련 접촉자는 없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교직원 20명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K호크스발 코로나19가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선수단의 증상 발현 이후 늑장 대처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엿새 전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감염 규모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수단은 지난 18일 흥덕군의 음식점 등에서 10명 안팎이 모임을 갖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청주시는 이들 선수단에 대해 강력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SK호크스발 코로나 확산으로 도내 학교 운동부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훈련 방식도 개인 위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등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레슬링부 학생들이 몸풀기에 한창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둔 채 개인 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호크스 핸드볼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선수들은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원래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살과 살이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많이 훈련한 도중에도 많이 좀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버티면서 운동 전후는 물론 훈련 장소를 옮길 때마다 매번 발열 체크를 하고 학부모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숙사 입소 전에는 발열 체크를 꼭 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게 되면은 2인 1실 방을 사용하고 다른 방은 이동하지 않게 합니다. 운동부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훈련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많다 보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합숙 훈련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운동부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기 훈련이라든지 그거는 전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집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감독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비대면 교류 수업을. 지난달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운동부에 대해 선제적 방역 점검을 벌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방역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앞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북도의 이번 입법 예고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협의 과정에서도 합의됐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문구를 수정한 건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를 하면서 우리 경찰청에 전혀 아무런 통보 없이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여 뒤 시범 운영을 앞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씩, 도의회와 추천위원회에서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도지사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 예고 과정을 지켜본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측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충청북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시종 지사가 다른 기관의 위원 추천이 모두 마무리된 뒤 가장 늦게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이 더 큰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양 기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CJB는 청주시가 대청호 일대 부실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대청호 수위가 상승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결과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청호변에 조성 중이던 문산길이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공사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빙기 이후에도 대청호 수위선이 평균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공사를 여태 못했다가 이번 달 6월에 지금 다시 재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결국 장마와 폭우로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됐고 사업은 반쪽 공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해 지난주 문산길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댐 수위가 변동이 있으니 시설물 설치 시에 주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문이면에 조성한 또 다른 산책길인 피미숲길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피미숲길은 지난해 8월 초 폭우 당시 대부분이 침수됐고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이뤄진 것이 지적돼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이, 용역을 실시한 업체에는 벌점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 낭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또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서 기본적인 재해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한때 유행을 쫓는 전시성 사업.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재산 규모는 늘었고 이색적인 변동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559억 8천만 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전국에 갖고 있는 토지만 41필지 220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지역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180명 중 72.3%인 131명이 재산이 늘었고 27.2%인 49명은 감소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2주택 이상인 도내 자치단체장은 모두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한 채씩 신고했지만 다 서울 지역 아파트입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도내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이 줄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4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충북도의원 중 최고 재력가는 41억 4천만 원을 신고한 박상돈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이상정 의원과 무려 44억 8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서동학 도의원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만 15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총 재산은 3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가 급증했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분이나 이런 부분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 증액분밖에는 증액이 된 게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인 김기창 도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차량 6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3D 생체 조직 칩 상용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체 조직 칩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로 충북대병원이 총괄 연구 책임을 수행하고 조직 칩 선두 기술을 보유한 분당 서울대병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합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4개의 기관은 오늘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관제센터의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천안 중부지사의 전력관제센터 기능이 정지된 후 이전지를 물색하다 오송을 최종 입지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안에 농어업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인 3만 2천 가구와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 농민 46만 가구, 화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등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일자리 10만 8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5,8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청년과 여성, 중년, 노인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3호 유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델하우스 용도를 국유지로 임대해 준 것을 비판하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해당 사업이 사기 횡령 등으로 수백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공유지를 대여해 준 교육지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교육지원청은 공개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충북 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부터 1년간 도내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20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 6건 줄었고 스쿨존 과속운전 건수도 같은 기간 3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오는 5월부터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3배까지 올리는 도로교통법도 시행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목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초 오송의 시유림에 소나무 4,500그루를 심는 식목 행사를 계획했지만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청주시도 확진자가 급증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